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누구나 한두 가지 걱정이 꼭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라면 저럴 때 어떻게 할까 한번 내 문제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의 의견도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보죠. 결혼한 지 10년 차이고 남편과의 사이에 남매가 있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쓴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새벽까지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았는데 1년 전 그날 새벽까지도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옆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려서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고 그날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고 저는 의심스러워서 더 큰 소리를 냈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주에 얼굴에 멍이 들어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용서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은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시작된 각방쓰기, 말 안 하고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간섭을 안 하고 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너무 편한 겁니다. 최소한의 소통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거나 요즘은 SNS가 있으니 문자로 하다 보니 이젠 정말 말을 섞을 필요가 없더군요. 저도 직장이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라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얼마 전 큰애가 저한테 아빠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을 가리키면서 엄마 우리도 저기에서 같이 얘기하면 안 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사이좋게 얘기하면서 과일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부끼리는 이렇게 살아도 큰 불편이 없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맞은 일, 서로 간섭 안 하고 사는 무늬만 부부라는 거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남편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이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갈라서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네, 지금 각방을 쓰고 사신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사연 들어보셨는데 이런 부부들 요즘에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직접 상담들 많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싸우는 부부보다 네. 이렇게 침묵하는 부부가 더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너무 길게 오래 간다라는 것을 보면 네. 너무 좀 위험하게 좀 느꼈습니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사연 말미에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한 달 반이 아니고 이제 1년 반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네. 얼마든지 그죠?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는 게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결론부터 그죠?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거 그건 좀 제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보니까 그냥 화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1년 반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그냥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남편도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한쪽이라도 그게 답답해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낼 텐데 네. 두 분이 똑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패턴과 생활 습관이 돼버렸고 아이들이 되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자,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나이 먹은 세대는 그걸 또 참고 살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술을 끊도록 그 옆에서 권유를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세요. 아유, 각자 알아서 이렇게 양육권을 갖고 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맞고 살겠어요. 글쎄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죠. 뭐 아이들이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해서 참을 수 있겠다 싶으면 참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맞고 못 살겠다 애구모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혼하는 거고, 그걸 본인이 결정해야지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혼은 조금 웬만하면 보류하는 편인데 남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모든 문제가 가정 안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인도 그렇고 어떤 가정 어머니 교실이라든지 아버지 교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을 좀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정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가정의 모습을 꾸려가야 되는지를 조금 어떤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서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한다면 또 아이들한테 또 다른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기 싫다고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가정 안에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청이라든지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이가 안 좋게 사는 부부들, 문제가 많은 부분들, 뭐 싸우건 아니면 서로 지금 정말로 외면하면서 살고 있던 이런 경우에 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그냥 끝내는 것이 더 옳은지 정답이 있나요? 네, 정답이 있는데요. 있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다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그럼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사실이고 네. 예, 문제가 없는 부분 아마 없겠죠. 다들 있겠죠.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부부가요. 네. 문제가 없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서로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별일 없이 그럭저럭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네.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들 다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도 계속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이 부부의 문제는 사실은 폭력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짚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조치는 전혀 안 하고 그냥 각방 써버리고 대화 안 하고 무늬만 부부처럼 투명인 것처럼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오랫동안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거나 먼저 다가가야 되게 쑥스러운 거죠. 어색하고. 네. 그리고 계속 이혼이라는 자꾸 그죠? 마지막 결론부터 떠올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만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네. 그건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요. 부모가 문제 해결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혼을 하지만 부모의 이혼하고 자녀들의 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10년 차니까 아이들 남매니까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됐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뭘 애썼고 노력했는가 그거 한번 되돌아보시면 네. 최소한 사연으로 봐서는 두 사람 다 노력을 안 한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이 1년 반 동안의 이 문제, 그 가정 안에서의 별거, 이것이 가정폭력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잠깐 잊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결혼한 지 10년 차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년 반 동안 말을 안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 폭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뭐 노래방에서 늦게 왔고 언쟁이 이제 굉장히 있었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주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10년 동안 신혼 초에 부부싸움 하면서 뺨을 한번 때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용서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9년 차에 9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이제 네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폭력에 대한 걸 다루기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처도 깊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 쓰는 사람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지 이미 이제 신뢰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꼭 폭력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는 게 정서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긴밀하지 않았는가. 이분은 그러니까 이미 균열이 가 있었던 부부로 이제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이러고 아니, 계신 그 전에도 걸 봐도 그 전에 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거죠. 이제 술 좋아하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때도 여자 웃음소리 때문에 아내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분명히 문제이지만 간단하게 그냥 가정폭력이 문제다라고만 하기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두 분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쌓여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당연하죠. 뭐 모든 부부의 문제가 결국 뭐 술 문제든 뭐 예를 들면 폭력이든 돈이든 드러나는 문제 그 이면에는 훨씬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엉켜 있습니다. 그걸 일반 부부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드러난 게 일단 폭력이니까 그 부분부터 짚는 걸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잘못하는 게 내가 왜 그래? 나는 그러기 싫어. 계속 두 분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팽팽하게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파국이죠. 그렇죠. 말 안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 이제 상습 폭력을 쓰는 사람이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 때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가지고 접근을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용기가 이제 나질 않고 자기에 대한 또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 낳는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혼을 양쪽에서라도 하면서 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두 분 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이 남편에 대해서도 직접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렇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배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장면이 두 분이 1년 반 동안 서로 외면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안 하면서 SNS로 서로 연락하고 아이들 통해서 대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내분이 보내신 사연에서 이게 은근히 편하고 좋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이 이야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10년 동안의 생활이 편치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단절을 하는 것이 되려 지금까지보다는 더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생각은 뭔가 이 상태에서 정리하고 갈라서는 게 좋겠다는 아주 강렬한 유혹 환상인데 그거 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명분을 하나 드릴게요.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했고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연 보내주고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상담 사연을 보냈더니 전문가 두 분이 강력하게 먼저 아내 되신 분이 손을 내밀라고 했다. 그리고 먼저 말을 한번 꺼내거나 그죠? 먼저 다가가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먼저 아내분이 다가가실 것. 문자를 보내든 그죠? 맛있는 반찬을 쓱 남편 앞으로 예를 들어 한번 좀 밀어놓든 그죠?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왜 먼저 다가서야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차라리 이혼할게요라가 아니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50%는 지금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저 남자가 조금만 다가오면 지금 나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릴
준비도 어느 정도 50%는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안 헤어지는 게 나을까가 아니고 여기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해보고 다가가보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폭력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충격받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식으로 대화하면서 네. 그런 다음에 남편의 반응도 보고 한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두 사람 다 불편하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안 하고 뒤로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 이 엄마가 이제 지금 가슴 아파하잖아요. 내 네. 자식이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네. 왜냐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아빠 몇 시에 들어온다고 그래, 엄마 밥 먹으라 그래, 이런 네네.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을 중간에 이렇게 내세우는 거 아이들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내가 중간 역할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헤어진 건 아닐까 또 여기에 대한 또 죄의식도 가질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두 분이 소통하는 거를 꼭 이번 기회라도 좀 시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막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일삼면서 싸우는 부부싸움만 나쁜 게 아니라 네. 이런 냉랭한 기운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이미 주신 거예요. 네. 그게 부모로서 못할 짓을 하신 겁니다. 네. 좋은 의미로 보면 아직 아이들이 그죠?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되니까 좋은 의미로 얼마든지 아이들을 중간 매개로 해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손 내미시고 대화를 시도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사실 이 침묵도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눈치 봐야 되고 중간에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 끊임없이 이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여성주의적인 시각 입장에서는 네. 남편의 침묵도 폭력입니다라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실 것 같으면 같이 사는 부부가 이혼할 이유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네. 웬만하면 결혼 생활은 지켜나갈 가치가 있는 거고요. 별일 없이 그냥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성급하게 이혼 갈라서는 거 자꾸 전면에 당분간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지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건 제쳐놓고 일단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남편분이 결과적으로 1년 반 동안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럴 만큼의 그분 마음속에 있는 내적 문제들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그분은 예. 예를 들면 자기는 떳떳한데 여자 관계 이런 거로 이제 예를 들면 의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상처가 깊을 수 있잖아요. 나름 뭔가 억울하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씩 풀어내고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진실되게 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이 방송을 남편분이 나중에라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네. 본인이 잘못한 그 폭력 부분은 정말 진심 어린 사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를 보면요. 싸우더라도 화해 시도를 잘해요. 첫 번째 화해 시도는 그렇게 막 폭발해서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화해 시도는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타이밍을 조금 놓치긴 했지만 일단 아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것을 통해서 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서로가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서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